네, 경제 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우리나라 1호 경제특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로 출범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인천 송도와 청라를 국제도시로 만들면서 많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는데요. 앞으로 바이오를 테마로 세계 선도 도시로 우뚝 서겠다는 포부도 다지고 있습니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청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제가 경제특구 1호라고 소개를 했는데 우선 시청자들에게 조금 자유구역청이 뭔지 인천이 왜 어떻게 1호인지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경제자유구역은 이제 기업들이 와서 이제 편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이제 세제 혜택을 주고 조세 감면을 해주고 간편한 그 행정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차별화된 제도와 그 여건을 조성을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기업 활동과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그런 특별한 구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2003년 8월 11일에 최초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됐고 2003년에요? 예. 이것을 이제 관리를 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10월 15일에 개청을 해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지금 인천자유구역청이 키우는 게 송도, 영종, 청라입니다. 청라에 다 국제도시잖아요. 지역입니다. 세 개의 도시가 조금 특색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산업을 핵심적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우선 송도는 이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 해서 이런 그 국제 비즈니스 중심 도시를 만든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고, 영종은 이제 항공 물류, 그다음에 그 관광과 레저, 그다음에 MRO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라는 금융과 어떤 로봇 등을 비롯해서 미래차 이렇게 첨단 산업, 그다음에 e스포츠, 유통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송도에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그런 건데요. 네. 바이오 회사들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많이 우리가 들어가 이제 있죠? 잘 아는 바와 같이 셀트리온과 동아소시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롯데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요. 들어올 또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외국 기업들이 이제 관련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외국 이게 기업들? 사이티바라든지 그 독일의 머크, 프랑스의 생고뱅, 그다음에 이제 서머피셔, 사투리오스 이런 그런 기업들이 즐비하게 들어와서 하나의 그 바이오 클러스터 그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이오 집적 단지로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외국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혹시 거기서 생산하는 바이오 생산품 기준으로 본다면 송도가 글로벌 이런 클러스터에 비교해서 뭐 넘버원입니까? 그렇습니다. 116만 그 리터 이게 바이오 리액터 규모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이런 규모는 이제 송도가 하나로 국가로 봤을 때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미국 다음으로 이제 큰 규모입니다. 세계 두 번째고 이제 도시 규모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이제 우리 송도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도 따라오는 경쟁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도시는 어디가 있어요? 도시는 이제 우리 매사추세츠주의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샌디에고 이런 정도가 있고 싱가포르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도 클러스터가 바이오 클러스터가 압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들어오는 이유, 뭔가 매력이 있고 인센티브가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 CMO, CDMO 해서 그 계약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그에 이제 연계해서 원부자재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송도가 이제 국제공항과 아주 인접해 있죠. 인천공항 워낙 그렇죠.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생산물의 그 특성상 공장 출하에서부터 선적에 이르기까지 그 짧은 시간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냉동 냉장의 상태로 이렇게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 시간에 선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항과 인접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위치가 아주 그냥 좋군요. 그렇습니다. 로케이션이 위치가 최고. 좋고 그다음에 어떤 집적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그 어떤 연구소라든지 대학 이런 것들이 같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산학연 연계 시스템을 이룰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밀집함으로 인해서 어떤 생산 일정, 원부자재 공급 그런 일정 이런 것들에 어떤 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외국 회사는 어떤 데가 있었어요? 아까 외국 회사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토리오스, 썸머피셔, 썸머피셔. 그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는 어려운데 또 이제 여기에 들어오려고 협의 중이에요? 협의 중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네,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좀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또 오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이거 청라는 아까 e스포츠 어떤 단지로 키운다. 그러니까 게임 클러스터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게임 클러스터라면 어떤 회사들, 어떤 산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서울과 이제 판교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우리가 게임 산업에서 각종 그 어떤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것이 디지펜 공과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펜 공과 대학에 들어오고 그와 연계되어 있는 많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과 그 어떤 연구하는 그런 기관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쪽에 들어와서 G텍시티 청라의 G테크시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G테크, 게임 테크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그 호응들이 있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그 굴지의 그런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 의사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세계적인 뭐 이제 이 클러스터, 게임 클러스터로 청라를 키우고 송도를 바이오 클러스터로 만들고 하려면 좋은 인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수 인재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외국 캠퍼스들, 외국 대학들이 조금 많이 들어와 있죠. 어떤 대학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뭐 게임 특화로 해서는 지금 송도에 들어와 있는 그 유타 대학 이런 유타 대학이라든지 유타 대학? 예예. 그 게임 산업이 굉장히 게임 학과가 좋은 학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펜이라든지 기타 이제 다른 대학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제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의 21년을 기준해서 약 21조 규모입니다. 생산액이 산업 그래서 규모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영화 산업이라든지 음악 이런 거에 비해서도 아주 압도적으로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최근 10년간 한 3.2%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었는데 그것의 3배에 달하는 9% 거의 10%대에 다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결승전. 네. 중국과 우리하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려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응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대학들, 외국 대학들은 어떤 게 있어요? 우리 그 글로벌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에는 이제 우리가 순이라고 해서 뉴욕 주립대를 뉴욕 비롯해 주립대? 가지고 그다음에 패션에서 아주 유명한 그 FIT가 들어와 있습니다. FIT? 그다음에 이제 벨기에의 그 겐트 대학이 들어와 있고 유타 대학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조지 메이슨 대학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탠포드 그 대학의 연구소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기타 뭐 조지아텍 그런 좀 대학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 모집에는 큰 어려움 없어요?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충원율이 이제 거의 90%에 이르렀고요. 90%? 지금 이제 케임브리지의 밀러 연구소도 좀 엊그저께 또 경제청을 다녀왔는데 그 연구원들이 다 와서 보고 여기 너무 송도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고? 그래서 공기도 맑고 뭐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빠른 시간 내에 그 케임브리지 연구소도 송도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그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장님 유치하셨습니까? 캠브리지 연구소? 예, 처음부터 제가 관여를 해서 계속해서 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송도에 이랜드 복합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뉴스가 전해졌었는데 뭐 좀 진척이 없었다면서요. 지금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이제 대체로 큰 사업들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 내부의 사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에서도 송도의 인구가 이제 대체로는 큰 어떤 병원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유통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한 30만 정도가 좀 채워지기를 이렇게 대체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제 점차 차서 지금 이제 21만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쯤 이제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부의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이랜드 그 계열사에서 본사가 5개가 이제 들어오고 각종 그 어떤 쇼핑센터 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어떤 그 근로 이제 거기에 인력과 그런 센터 시설들이 이게 들어와서 송도의 그 유통 분야에 하나의 그 획기적인 또 획을 그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자, 좀 빠르게 이제 진척이 될 거로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송도 그렇습니다. 사업. 네. 지금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1호라 그랬잖아요.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에 총 9개가 9개?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경제자유구역 인천만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 왜 그 좋은 거를 인천만 하느냐? 그 법률을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예. 영남권에도 호남권에도 둬야 된다. 그 이유는 각자 우리 도시에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은 총 9개에 이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외투 유치를 한 외국인 외국인 투자 기업을 FDI를 기준으로 할 때 208억 달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48억 달러를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에서 208억 달러 유치했는데 예. 인천 자유구역이 148억. 그래서 거의 70% 이상을 하고 나머지 8개를 다 합해야 이제 30%의 그러네요. 큰 형 노릇을 하고 있네요. 예, 예. 아까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인데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외국인 투자 기업이 뭐 꼭 경제자유구역청만 가는 게 아니고 예. 산업단지로도 갈 수 있고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이 뭔가 인센티브가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예. 무슨 규제도 훨씬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일반 산업단지에 비해서 조금 차별화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비슷비슷해요? 지금은 이제 차별화가 그렇게 많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산업단지를 이렇게 또 지정을 하고 할 때도 이제 거기에서도 각종 혜택을 주니까. 그런데 이제 인천 경제 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우리가 도시를 개발해가면서 얻은 지혜가 뭐냐? 단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장 말고 기업을 유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주 여건이 아주 뛰어나야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죠. 교육. 그래서 교육의 글로벌 교육을 우리가 그런 시설을 담고 그다음에 각종 그 생활 여건 그다음에 국제 도시로서의 어떤 뭐 GCF를 비롯해서 15개의 국제 기구 이런 다 유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서로 연계되어 가면서 어떤 정주 여건에서 뛰어나고 그다음에 생활 여건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또 모여서 서로 어떤 그 콜라보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특장점을 이룬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인센티브를 좀 더 확대해달라, 뭐 규제를 더 완화해달라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컨대 그 줄기세포만 하더라도 지금 치료를 그 일본에 가서 다녀와서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국내에서 우수한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왜 하면서 우리나라는 못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일본에 다 가서 돈 쓰고 있고.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서 이번에 그걸 규제 완화로 규제 샌드박스로 해서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제발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보통 경제자유국청장이 기획재정부나 뭐 산업자원부에서 청장이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청장님은 예, 어떻게 저는 이제 출발하셨죠? 계속해서 이제 초대에 이제 국토부 장관 출신이 이제 왔었고 뒤에 차관들 이렇게 모셨는데 저는 이제 인천에서 성장을 한 최초의 경제자유국청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2번째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예요? 예, 재수하셨어요? 예. 재수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2017년에 한번 경제자유국청장을 또 했었고 이번에 작년에 다시 또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한 번 더 하시니까 훨씬 더 일을 잘하실 것 같은데 20주년이 됐고 또 인천경제자유국청 발전자문위원회 뭐 새로운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는데 청장님이 생각하는 인천 경제자유국의 발전 방향, 뭐 이루고 싶은 계획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경제 자유구역을 개발하고 또 도시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느낀 것이 어떤 핵심적인 모든 그 역량을 동시에 각 분야에 모두 다 골고루 쏟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을 하나로 그 교육을 뽑고 싶습니다. 교육. 예, 흔히 말하는 그런 교육, 좋은 교육 여건 이것을 뛰어넘어서 글로벌 교육. 그래서 이 교육을 위해서
어떤 그 미국에서도 예. 영국과 파리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오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교육을 해가면서 특히 이제 K 콘텐츠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단연히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K-12를 이루고 이 교육을 찾아서 인재가 몰리고 그 인재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기업이 오는 그러한 개발 방식, 도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육을 통해서 좋은 인재를 키우고 그래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모범적인 선도적인 경제 자극을 만들겠다는 게 김진용 청장의 포부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이었습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